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미래에 교도소에 입소하게 될 범죄자의 수를 예측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테스트입니다. 초등 3학년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높아지면 미래에 교도소에 입소하게 될 범죄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예측합니다. 반대로 초등 3학년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낮아지면 미래에 교도소에 입소하게 될 범죄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예측합니다. 도대체 초등 3학년 아이들의 읽기 점수와 미래의 범죄자 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의 일부입니다. 교도소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남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낮은 문해력은 석방된 후 그들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낮은 문해력에 머물 위험에 빠뜨립니다. 물론 문맹이라고 해서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범죄 예방 투자는 도서관입니다. 낮은 문해력은 비행 행동을 초래하는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실의 연구는 말합니다. 연구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향상되면 재범률이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낮은 문해력이 비행 행동을 일으키는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독서 논술 학원이나 국어 문제집 출판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왜 낮은 문해력이 비행 행동의 원인이 될까요? 우선 문해력이 낮으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해력이 곧 이해력이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수업을 들어도 교과서와 같은 지식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이 낮은 이에게 수업과 같은 책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의 잔치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 성적이 나올 리 없고 결국 진학과 취업 모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해력 부족으로 공부가 안 되면 정서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자신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다른 이들은 이해하고 있을 때, 나를 빼놓고 속닥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소외감과 불안감, 고립감과 열등감 등을 느끼기 쉽습니다.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학창시절 내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아이들은 알아듣고 흥미로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과 이해하는 타인이 비교되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공부하려 노력해봐도 근본적으로 문해력과 이해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스스로 무능하게 느끼면서 좌절감과 잘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전미 성인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 68%가 직업을 가질 만큼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는 문맹 퇴치 프로그램과 수업을 제공합니다. 낮은 문해력으로는 취업이 어려워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을 높여 사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재소자에게 수업에 참석하고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거나 환경이 더 나쁜 교도소로 이감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국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문해력 교육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낮은 문해력은 법에 대한 지식 습득, 치료 프로그램 참여, 교육 수료, 취업을 방해합니다. 좋은 사회적 관계 구축도 막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완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드뭅니다. 총기도 없고 범죄율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문해력이 낮다고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 지점, 즉 삶에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수업과 교과서들, 이해가 되지 않으니 공부해도 나아지지 않는 성적, 낮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취직, 취업의 어려움으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과정에서 점차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어려움들은 국적과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해력은 공부를 넘어 사회생활과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지식의 양이 폭증하는 시대. 이 중에서도 지식책 문해력은 지식이 담긴 글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지식의 소유보다 지식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강자인 시대였습니다. 책 몇 권 읽고 한자 몇천 개만 알아도 평생을 훈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 양의 지식은 1시간 안에도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러는 지식 2배 증가 곡선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가진 지식이 2배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10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점차 빨라져 1990년에는 25년마다, 현재는 약 1년마다 지식이 2배 증가한다고 하고요. 향후에는 이 기간이 12시간까지 짧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짧아지는데 늘어나는 절대 지식의 양은 폭증합니다. 지식이 100, 200, 300, 400으로 100씩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200, 400, 800, 1600으로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양은 2배로 늘어나는데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수천 년간 쌓아온 인류의 지식 총량보다 몇 달 동안 새로 나오는 지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자고 일어나면, 아니 눈을 깜빡이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일 것입니다. 244년의 전통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인 브리테니커는 210년 인쇄본 발매를 중단했습니다. 새로 쌓여가는 지식의 속도를 인쇄본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제작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와 책은 발간과 함께 구간이 되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식의 소유가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몇 달이면 이미 과거의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 처리 능력입니다. 지식을 접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책 문해력 말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해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에 담길 테니까 책은 읽을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문해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도 결국 읽는 사람이 자신의 문해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거짓 정보도 많아 이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했고요.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 읽고 이해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각자의 몫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지식책 문해력. 췌장암은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암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85% 이상이 암 말기에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췌장암 진단 키트가 몇 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새 진단 키트는 기존 키트보다 진단의 정확성은 3배 높고 소요 시간은 98% 줄었으며 비용은 99.7% 저렴하다고 합니다. 매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능을 보인 기존 진단 키트와 비교했을 때 새 진단 키트는 혁신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기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 아니면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천재 대학원생? 그것도 아니면 제품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제약회사 R&D팀? 모두 아닙니다. 이 진단 키트를 발명한 사람은 잭 안드라카라는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잭 안드라카는 믿고 의지하던 삼촌이 췌장암으로 죽자 왜 췌장암 진단이 어려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으로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꾸준히 자료를 읽다 보니 췌장암 진단을 위한 아이디어가 생겼고 200여 개의 대학에 연락해 연구실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한 군데에서 답이 왔고 그곳에서 7개월간의 연구 끝에 새 진단 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잭 안드라카가 사용한 결정적 능력이 바로 지식책 문해력입니다. 그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지식책 문해력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새로운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드는 방법이 버젓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인터넷에는 췌장암과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수많은 지식을 읽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생각하여 진단 키트로 만들어낸 것은 잭 안드라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식책 문해력을 이용해 인류를 췌장암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지식책 문해력만 갖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도 매일매일 수십 권의 책이 출간되고 구글과 네이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식이 올라옵니다. 지식책 문해력만 있으면 이 모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책 문해력을 갖춘 이에게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책 문해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지식을 하나 배우면 곧바로 새로운 지식이 나와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문해력이 부족하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식 쌓기보다 지식을 쌓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위만 딴 채 시대에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보다 지식책 문해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